예, 대구에서 무릎 꿇은 한동훈, 김문수 캠프 지지선언 두고 오락가락 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8명에서 4명으로 추려지는 컷업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했던 속보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2명의 재판관, 이미선 문영배의 후임이었죠. 이완규 법제처장 등 이 재판관 지명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헌재가 가처분, 일시 멈춰달라는 걸 받아들였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의 절차가 중단되게 되는 거고요. 실제 본안에서 저 부분이 이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그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18일 날 보면은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예. 그때 저걸 저렇게 인용을 해버리면 실제 7명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7명 체제면 실제 위헌 결정을 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족수인데 어쨌든 헌재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저 부분을 그냥 두게 되면 뭔가 그 현재 그 침해받는 아마 헌법소원에 대해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일단 절차를 중단시키고 또 저렇게 가처분 결정 인용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생각이 좀 많다. 왜냐하면 9명 재판관 중에 5분이 저거를 인용 의견을 내야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5분이기 때문에 사실 6명 이상의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아직까지는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 부분에 몇 분이 인용에 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분 이상이 찬성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위헌 그 심판 과정에서 위헌 결정이 날 확률이 있는 거고 만약에 5명 정도가 찬성한 인용 결정이라면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면 나중에 위헌 결정 과정에서 또 경륜이 예상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윤주 변호사님 좀 더 덧붙이면 이게 본안 소송과는 달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런 본안 소송은 달리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에 반하는 민주당 쪽이 제기한 부분을 일단 멈추는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잠정적으로 멈춰두라는 것을 인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 목,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지명 몫인 것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사실상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뭐 임명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또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그 지명 행위 이 임명 절차 자체를 정지시켜 놓고 앞으로 본안 과정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에서 다퉈서 그 결과에 따라 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예.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의 지명 몫에 대해서 2명을 지명한 것 이것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해두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채널의 법조팀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그 신지호 의원님 네. 전원일치랍니다. 9명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부분 일시적으로 효력이 그러니까 재판관에 대한 효력도 정지되고 뭐 아예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애초에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국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별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헌재가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번 대통령이 해야 될 거를 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느냐. 그래서 권한이 침해됐다. 그런데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법리적으로 성립이 될지 어떨지 그랬는데 예. 오늘 9명 저렇게 전원일치로 인용됐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가처분 인용 정족수가 5명인데 아마도 저 분위기로 가면은 본안 소송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명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좀 사실상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지호 의원 말씀은 뭐 이 법적인 부분 달리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이른바 차출론 권한대행 말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뭔가
본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아까 여론조사도 쭉 봤지만 이런 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한덕수 대행이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은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른바 이 조기 대선 주자로 뜨는 과정에서도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저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지명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28분 전화 통화, 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보아오던 한덕수 스타일과는 달리 굉장히 강단 있고 돌파력이 있는 그런 이 위기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의 소유자 아니냐. 예. 이러면서 급속하게 이제 클로즈업이 되면서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예. 이렇게 된 건데 그 대망론의 한 그 주요 소재가 됐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이 저런 식의 이제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뭐 타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예. 그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다시 상기를 시킬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저 이틀 뒤면은 이제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의 임기도 끝이 나고 이게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면서 국회 청문회 통과했고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수 우위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민주당 세상인데 이 헌재,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다 진보 우위로 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완규, 함상훈 뭐 보수 성향을 부르는 2명을 임명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음 화면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인원이 부족했을 때 국론이 분열이 된다는 거 한덕수 대행의 그 지명 사유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준욱 대변인 그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서도 분명히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그 차이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리해서 월권적으로 이 두 분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린 판단을 오늘 내려주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뭐 법무부 차관 또 다른 분들의 이 의견들이 일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고 예. 방금 좀 전에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것을 발돋움해가지고 어떤 이 차기 대권 주자의 이 어떤 대망론까지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한덕수 대행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조 발표는 단순 임명 의사를 밝힌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각하시켜달라. 이거 당사자 기본권 침해는 안 되니까 이 가처분 심판 정부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게 그제 한덕수 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인데 그러니까 이걸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정리를 해볼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두 분 말씀처럼 신지호 의원이나 김준욱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있을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나 대권 행보에도 타격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거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본안 소송이 아니라도 2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면 이제 공석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차기 정부가 대통령 몫으로 신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순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 가처분 인용의 의미는 뭐냐면 청문 절차를 사실 국회가 만약에 진행하지 않으면 예. 20일 이후에 10일까지 더해서 인사청문원 요청안이 오지 않으면 그냥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한 거라서 사실은 이제 한 권한대행 그 60일 동안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2명의 그 지명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또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 저렇게 되면은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나 안 거치거나 헌재 결정이 있건 없건 간에 저 두 분은 사실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자체는 이제 효력이 없어져서 다른 분을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덕수 대행이 예.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헌법 법률 어느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지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거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헌재 저런 판단도 선뜻 납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걸 받아들인 게요? 왜냐하면 예. 어느 헌법이나 법률 어느 규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실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지명하든 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든 국회 선출하든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고 기존의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임명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 임명을 또 했더니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저거는 법을 만든 정도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는 또 악재인 것이 자 입법권도 그러면 국회가 가져가고요.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되신다면 행정권도 가져가고 헌법재판소도 보면 이게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란 말이에요.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새롭게 합류하고 이 가처분 신청 주심을 맡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고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이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또 묘한 그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뉘앙스예요? 지금 뭐 가처분 관련해서 곧 결정이 날 건데 그 결정 나는 걸 보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처럼 약간의 헌재 결정을 미리 아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그 시기에 맞게 바로 직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적 시각이나 국내심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인과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결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부분은요 7분으로 헌재가 운영이 되지만 예. 2분이 지금 그만두게 되는데 여기서 저거를 그만두라라고 하게 되면 임명행위를 그만두라고 하게 그러니까 되면 지명 새롭게 합류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헌재 그렇죠. 본인 그 스스로. 부분이 60일 동안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지 말란 소리인데 예. 물론 물론 7명의 심리 정족수나 위헌 결정 정족수는 취하지만 예. 실제로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게 다 완전체로 되지 않으면 위헌 결정하는 데에서 특히나 중요한 사건은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던 헌재 입장에서 글쎄 저렇게 전격적으로 가처분을 전 인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한덕수 대행이 법적인 거 다 따져보고 법적인 거 따져 물었을 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약간의 신의 한 수처럼 일부 여건에서 국민의힘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왜냐하면 법적 요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예. 권한쟁의 심판은 저희가 각하될 거라고 봤어요. 예. 국회에서 침해당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저는 각하될 거라고 봤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저희 공권력의 행사 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를 보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행위 자체가 어떻게 공권력의 행사로서 재판받는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전격적으로 헌재 결정을 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실은 아예 이거 효력정지 같은 가처분 거 말고도 본안에 끝까지 종국의 결정 선고를 기다릴 거라고 했고 다만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 딱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6년 임기를 이틀 남기고 오늘 4월 16일 저녁 6시쯤이었나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새롭게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까지 잠깐 만나봤다면요.